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약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미국 FDA에서 정말 클로로킨을 승인했는지 확인해 나섰는데요. FDA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클로로킨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동정적 사용, 다른 말로 자애로운 사용이 되겠습니다. 즉 통상적인 약물의 승인 절차가 아니라 너무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에 대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내로 들어와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하면 세포 내 기관의 성질이 알칼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의 ACE 수용체에 달라붙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감염 관련 학회에서 마련한 권고안에 따르면 외국 연구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클로로킨보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첫날은 400mg 하루 2번,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200mg 하루 2번 투여하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400mg 하루 1번 투여를 권장해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프랑스 연구자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함께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을 투여한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투여한 것보다는 아지스로마이신을 함께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의 양성률이 더 빨리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면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서 심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심전도에서 이 QT라는 간격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부정맥이 생기기 쉬운데 나중에 심장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중국의 지침에 따르면 클로로킨 계열의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 중에 소개했던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킨 등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19 환자에서 클로로킨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아비간이라는 약물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연구는 구독자분께서 제보해 주셔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투여한 군과 신종플루 치료제로 개발된 일본의 아비간을 투여한 군을 비교해 봤을 때 아비간을 투여한 경우에 좀 더 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인 시클레손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식 환자에서 알베스코라든 흡입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약물이 세포 실험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초기, 중기 환자 3명에게서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3명의 환자에게서 시클레손이드를 투여한 기간을 녹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이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영준 수치가 가라앉고 체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감염증 학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서 시클레손이드 흡입제를 투여해서 효과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렘데시비르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임상 결과는 5월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 관련 내용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오늘은 치료제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리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